이번 시간에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7페이지입니다. 자, 생각 열기 간단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스코틀랜드의 국기를 대칭축이 각각 X축과 Y축이 되도록 좌표 평면 위에 그린 것이다. 점 A와 S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B. 자, S축 대칭 시켜보겠습니다. 자, S축 대칭. S축을 중심으로 점 A를 대칭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점 A에다 우리 데칼코마니를 생각해서 점 A에다 검은색 물감을 칠했다 생각하시고 S축을 중심으로 접으면 어느 점으로 올까? 어느 위치로? 그렇죠. 여기로 오겠죠. 예, 그래서 점 B는 여기 있을 거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자, Y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접었다고 생각하면 점 C는 여기 오겠네요. 그쵸? 이게 점 C. 그 다음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떻게 돼요? S축 대칭 후 걔를 Y축 대칭하던가 아니면 Y축 대칭 후 다시 S축 대칭하던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D가 올 거예요. 그래서 S축, Y축 원점 대칭한 점들을 다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6,3일 때 BCD의 좌표를 말해보자 했어요. 자,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6,3입니다. 자, 그러면 B의 좌표는 뭐야? 보니까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만 위치가 아래로 내려왔죠. 그죠? 따라서 뭐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 C의 좌표는 A좌표를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 S축만 좌표만 틀려요. 그죠? 예,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A만큼 간 거면 돼요. 그래 따라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6,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 길이가 6이니까 오른쪽으로 6만큼 가면 6,3이 되겠죠. 예, 점 D의 좌표는 C를 X축 대칭 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만 밑으로 내려오네요. 그쵸? 즉 A좌표와 비교해보면 뭐예요? X좌표와 Y좌표 둘 다 부호반대가 딱 이렇게 돼 있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생각 열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처럼 생각 열기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도형을 주어진 직선 또는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 그런다?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형을 주어진 직선 또는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 한다?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S축, Y축, 원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축, Y축 원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P의 좌표를 X, Y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 P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1이라 놓는다면 P1의 좌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X좌표는 변함이 없고 Y좌표만 부호가 반대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래로만 내려오면 되니까. 이해되나요? 요 길이가 같고 오른쪽 같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의 합동에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으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예,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요 길이와 요 길이, 이 높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P1의 좌표는 뭐예요? X, 마이너스 Y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P라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Y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같은 원리로 이 P라는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우리는 P2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리고 높이는 같고요. 원래 이거랑 요거랑 따라서 P2의 좌표는 뭐냐면 Y좌표는 변함이 없고 X좌표만 반대쪽으로 온 거예요. 따라서 P2의 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Y가 됩니다. 마이너스 X, Y. 즉 X좌표 보호반대가 되겠네요. Y축 대칭은 X좌표 보호반대. 자, 같은 원리로 원점 대칭한 점을 우리가 P3라 놓는다면 원점 대칭은 뭐라 그랬어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두 개를 한 번에 한 거라고 했죠. 같이 한 거라고 했어요. 즉 P를 X축 대칭 이동한 후에 그걸 다시 Y축 대칭하거나 아니면 P를 Y축 대칭한 후에 그 점을 다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편의상 P라는 점을 X축 대칭 이동한 점은 P1이 되고요. 이 P1을 다시 Y축 대칭 이동한 건 P3가 될 거예요. 따라서 P3의 좌표는 P1을 뭐예요? Y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X좌표 쪽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길이와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X좌표가 왼쪽으로 똑같이 이동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Y좌표는 변함이 없고 X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딱 되는 거죠. 이 P1하고 비교했을 때. 따라서 원래 점 P랑 비교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X, Y 둘 다 부호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원점 대칭은 결과적으로 원점이 뭐가 돼야 돼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3의 중점이 원점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점 대칭은. 따라서 P3의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은 어떤 점을 원점 대칭해라 그러면 S축 대칭 후 Y축 대칭 하던가 또는 Y축 대칭 후 S축 대칭 이렇게 해주면 돼요. 또는 원점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네, X축, Y축, 원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S축 대칭하면 Y좌표 보호 반대. 그 다음 Y축 대칭하면 뭐예요? X좌표 보호 반대. 원점 대칭하면 X, Y 둘 다 보호 반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문제 하나 연습해 보겠습니다. 1,2를 S축 대칭하라고 돼 있어요. S축 대칭. 자, 뭐라 그랬어요? S축 대칭? Y좌표 부호 반대. 따라서 뭐예요? 1, 마이너스 2. 자, 이번에는 뭐 하래요? Y축 대칭하래요. Y축 대칭은 뭐예요? X좌표 부호 반대. 따라서 뭐예요? 마이너스 1, 2. 자, 이번에는 뭐예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은 뭐라 그랬어요? X, Y 둘 다 부호 반대. 따라서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보기 문제를 통해서 점의 대칭 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X축 대칭하면 Y좌표 보호 반대, Y축 대칭 X좌표 보호 반대, 원점 대칭 X, Y 둘 다 보호 반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의 대칭 이동에 이어서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f의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한 도형 f-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f라는 도형 위에 모든 점들을 S축 대칭 이동시키면 F-라는 이 빨간색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S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밑에 이렇게 대칭해서 나오겠죠. 딱 접히겠죠. 이 두 도형이. 네, 그러면 이 도형 S축 대칭한 이 빨간색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 임의의 점 P를 X, Y라 했을 때 이 P라는 점을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P-라는 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P와 P-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면 자, X축 대칭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그렇죠. Y좌표 보호 반대라 했죠. 따라서 새로운 점 X-는 기존의 점 X와 똑같고요. Y-는 Y좌표 보호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Y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예. 자, 얘를 우리는
x와 y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x는 x-가 될 거고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를 요 식을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f의 x 자리에 x-를 대입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 요 빨간색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보통 선생님 뭐를 잠깐 잘못 눌러서 우리 도형의 방정식 할 때 x 정의역의 원소는 보통 x라 쓰고 공역의 원소는 보통 y라고 쓰죠. 따라서 x-y-를 xy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따라서 f의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보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가 f의 x, y는 0이 f의 x, 마이너스 y는 0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뭐예요? y 자리에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x축에 대한 x축 대칭은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뭐 하면 돼요? y 대신에 뭐 대입하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S축에 대한 대칭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먼저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자, 검은색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빨간색 그래프의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도형의 방정식을 fx, y라 놓는다면 빨간색 그래프는 어떻게 될지 그걸 찾아볼게요. 자, 검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라 놓으면 이 P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P-라는 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P와 P-의 관계를 찾아보면 Y축 대칭이므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X- 새로운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네, Y-는 뭐가 돼요? Y좌표랑 높이가 똑같아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X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XY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를 F는 X, Y는 0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요? X 자리에 뭐 집해요? 마이너스 X-, Y-에 Y-는 0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우리 이제 X-와 Y-에 대한 식으로 됐으니까 자, 이제 얘를 X-를 X로 고치고 Y-를 Y로 고치겠습니다. 우리 보통 도형의 방정식 쓸 때 무슨 X 더하기 무슨 Y는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X-, Y- 안 쓰고 대표 문자를 XY로 쓰죠. 그래서 정의역의 대표 문자 X, 공역의 대표 문자 Y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f의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따라서 f의 x, y는 0의 도형의 방정식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더라? 네,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x 자리에 x 대신에 뭐가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예요. 즉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의 식에서 어떻게 해요?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원리로 하면 원점 대칭은 뭐였어요? x와 요 점 p와 p-의 관계를 보면 x-는 마이너스가 x되고 y-는 마이너스 y라는 거 우리 점의 대칭에서 이미 알았어요. 그럼 얘를 x와 y를 중심으로 정리를 다시 하면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가 돼서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f는 f의 x, y는 0에 얘를 대입을 해주면 f의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y 다시는 0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돼요?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즉 뭐예요? 보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고 y 대신에 뭐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식이 되겠네요. 따라서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 f의 x, y는 0. 이 도형을 자, S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뭐다? 네, y 대신에 뭐 대입? 마이너스 y 대입 하면 되더라. 요걸 기억하면 되고요. y축 대칭은 뭐예요? x 대신에 뭐 대입?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원점 대칭은 뭐예요? 아, 여기 하나가 잘못됐네요. 여기 선생님이 이거를 잘못 기록을 했네요. 네. 원점 대칭은 뭐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형의 대칭 이동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대칭 이동,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점의 대칭 이동은 S축 대칭 이동하면 S축 대칭하면 X좌표 점의 대칭에서는 S축 대칭하면 점으로서는 Y좌표 부호 반대 도형의 식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Y축 대칭하면 X좌표 부호 반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하면 XY 둘 다 부호 반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이렇게 점의 대칭과 도형의 방정식을 한 번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S축 대칭 Y좌표 부호 반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Y축 대칭 X좌표 부호 반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 XY 둘 다 부호 반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예제 1번을 통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축의 대칭, X축 대칭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X축 대칭 도형의 식에서는 뭐라 했어요? Y 대신에 뭐 대입하라 했어요? 그쵸, 마이너스 Y 대입.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x-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9. 자, 이거를 우리 원의 방정식에 맞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x-3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꺼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3의 제곱 더하기 이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가 되고 y-4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 이해되죠? 예. 자, 두 번째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하면 뭐예요? x좌표 부호 반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이렇게 기억해라 했어요. 네, 그러면 자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주어진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9. 따라서 이걸 다시 한번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3의 제곱 이거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9 이렇게 되죠. 자, 이 제곱이 각각 영향을 주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9 하고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y축 대칭까지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가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은 뭐라 그랬어요? x, y 둘 다 부호 반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9가 되겠네요. 자, 이걸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9.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뭐예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9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S축, Y축 원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축 대칭 하면 Y좌표 부호반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기억. Y축 대칭하면 X좌표 부호반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하면 XY 둘 다 부호반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식에다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점과 도형의 반절식에 대한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번에 정리해서 기억한 거가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배웠는데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을 배웠는데 여러분 오늘 배운 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남은 시간은 문제 1번과 2번과 3번을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